저는 오늘 이제 진성적 혈구 증가증은 어떤 병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제 진단을 어떻게 하는지, 그 다음에 이제 치료 및 합병증 예방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진성적혈구 증가증은 어떤 병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진성적혈구 증가증은 폴리사이세미아 베라, PV라고 불리고 있고, 적혈구가 증가하는 병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골수는 이제 혈액을 만드는 이제 기관인데요. 그래서 이제 모든 뼈에는 사실 다 골수가 있고, 혈액의 이제 줄기세포에서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그거를 조금 더 자세히 보면은 이제 골수에서 조혈모 세포가 있고, 그래서 림프구계하고 골수계하고 이렇게 나뉘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저희는 이제 적혈구가 많아지는, 그래서 원래는 적혈구가 부족하면은 이제 빈혈 같은 것이 생기는 건데, 오히려 이제 진성 적혈구 증가증 같은 경우에서는 적혈구가 비정상적으로 많아지면서 다양한 이제 좀 문제들이 생기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성 적혈구 증가증은 골수 증식성 종양이라는 큰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BCR-ABL, 그래서 필라델피아라는 돌연변이가 있는 경우는 이제 만성 골수성 백혈병으로 이렇게 진단이 되게 되고, 그래서 이제 BCR-ABL이라는 이제 필라델피아 돌연변이가 음성인 골수 증식성 종양 대표적인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진성 적혈구 증가증은 좀 적혈구 증가를 특징으로 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태성 혈소판 증가증 같은 경우는 이제 혈소판이 좀 증가를 하는 질환이고, 골수 섬유화증은 좀 골수가 섬유화되면서 좀 다양한 문제가 생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저희가 이제 필라델피아 돌연변이 음성인 골수 증식성 종양 중에 진성 적혈구 증가증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적혈구 증가증, 이제 적혈구가 많아지는 건데, 앞에서 간단하게 골수에서 피를 만든다 말씀드렸는데, 이제 그거를 저희 환자분들 오시면 공장이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장에서 뭔가를 만드는데 많이 만들어질 때는 크게 두 가지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즉 1차성, 2차성인데, 이제 1차성은 그야말로 공장에 이상이 있어서 비정상적으로 많이 만드는 상황이라고 보는 거고요. 2차성은 외부의 이제 다양한 원인들, 이제 뭔가 감염 등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그럴 수도 있고, 특정 약물로 인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좀 남성에서 사실 차성 적혈구 증가증이 조금 더 많은 경향이 있고요. 흡연을 하게 되면은 몸이 상대적으로 산소를 부족하게 느끼면서 적혈구가 많이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고, 뭔가 좀 더 비만인 환자한테서 2차성으로 좀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그 외에 다양한 원인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혈구가 올라갔다고 해서 다 진성 적혈구 증가증인 거는 아니고요. 그래서 이러한 2차성 적혈구 증가증들이 다 감별, 그러니까 아니라는 게 확인이 되고, 다른 원인 없이 공장 자체, 즉 골수 자체의 문제로서 적혈구의 생성이 증가하게 되는 것이 진성 적혈구 증가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진성 적혈구 증가증의 진단에 있어서 특히 이제 잭2 돌연변이 환자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잭2 돌연변이가 생기면서 원래는 이제 적혈구가 어느 정도 만들어지면 그만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 돌연변이가 생김으로 인해서 계속 스톱이 안 되고 계속 만들게 되는 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령에서 좀 더 호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지속적으로 좀 이렇게 환자분은 늘어나는 추세이고,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필라델피아 음성인 그 골수 증식성 종양 세 가지 대표적인 것 중에서 본태성 혈소판 증가증이 조금 더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진성 적혈구 증가증은 이제 그 다음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남성에서 조금 더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10만 인년, 그러니까 10만 인년 기준으로 약 1.2명 정도의 환자가 2013년 기준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증상은 이제 다양하게 적어놨는데, 이제 적혈구가 많아지면서 뭔가 두통이라든지
몸이 좀 가렵다든지 이런 혈전증, 그다음에 이제 홍색 사지 통증이라고 해서 이제 손이나 이런 데 이렇게 뜨끈뜨끈해지면서 뭔가 막 이렇게 아프고, 그다음 이제 비장비대 같은 것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사실 큰 증상 없이 무증상으로 진단되시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질환으로는 이제 위궤양이나 뭐 통풍, 신장 결석 같은 것이 좀 동반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으로는 이제 진단을 어떻게 하는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선은 2차성, 그러니까 다른 적혈구를 증가시킬 만한 원인들을 좀 이렇게 확인을 하고 감별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저희가 진단을 할 때 사용하는 진단 기준입니다. 이제 이게 좀 복잡해 보이지만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우선은 적혈구 증가증이 확인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남성의 경우에 있어서는 헤모글로빈 16.5, 혈색소 16.5, 여성은 16이고, 그다음에 이제 골수 검사에서 세포 충실도가 증가, 그다음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잭투 돌연변이가 확인, 그다음에 이제 여기는 이제 주요 진단 기준 세 가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부가적인 진단 기준은 적혈구 형성 인자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보통 이제 약 90% 정도는 콩팥에서 만들어지는데, 빈혈이 생기게 되면은 이제 우리 몸에서 적혈구를 많이 만들려고 자극을 합니다. 즉 이걸 자극을 하는 호르몬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자극을 하지 않는데도 많이 공장에 문제가 있으면 많이 만들 것이기 때문에, 이 자극하는 호르몬 자체가 정상보다 낮은 레벨임에도 불구하고 적혈구가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도 이제 진단하는 기준으로서 저희가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주요 진단 기준 1번, 2번, 3번을 모두 만족을 하거나, 돌연변이가 없다 하더라도 앞에 두 가지 요건 및 이런 적혈구 형성 인자가 정상보다 낮은 경우에 있어서는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거의 한 90% 이상, 95%뭐 이상의 환자분들이 잭투 돌연변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기 때문에 잭투 돌연변이는 뭐 거의 이제 진단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기억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실제로 환자분들이 진단되는 과정을 같이 보시면 혈색소라든지 이런 게 높다라고 이제 저희 외래에 오시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외래로 오시면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다양하게 이제 적혈구 수치를 올릴 만한 다른 원인은 없는지 먼저 이제 질문을 하고, 그 다음에 이런 적혈구 형성 인자 수치라든지 그다음 잭투 돌연변이 그 유무를 저희가 혈액 검사를 통해서 확인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확인이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최종 진단을 하기 위해서 골수 검사를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골수 검사를 해서 범골수증이라고 해서 이제 그 골수계의 세포가 좀 많이 증가한 것을 확인을 하는 것이 진단을 함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대다수의 환자분들이 이러한 과정으로 진단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치료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궁금하고, 이제 치료의 목표가 어떻게 되는지, 예후가 어떤지 이제 그런 것들이 또 많이 궁금하실 텐데요. 기대 여명은 이제 일반 인구와 이제 거의 유사한 것으로 사실 알려져 있고, 조금 더 안 좋다라고 보고하는 그룹도 있고, 워낙 이게 이제 생존 기간이 좀 길기 때문에 저희가 PB, 그러니까 진성적혈구 진단 자체가 굉장히 생존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라고 생각을 하지는 좀 않고, 혈전의 발생을 예방하는 것이 가장 좀 중요한 치료 목표라고 볼 수 있고요. 혈전에는 동맥혈전증, 그 다음에 이제 정맥혈전증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 이 두 가지 혈전이 다 잘 생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동맥혈전증이 이제 대표적으로 뇌경색이라든지 이제 심근경색, 그다음 이제 정맥혈전증은 이제 뭐 폐색전증, 심부정맥혈전증, 뭐 내장정맥혈전증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혈전의 발생 기전은 이제 뭐 요거는 좀 복잡해 보이지만은 이런 질병의 이런 병태 생리학적 특징, 뭔가
그런 것들, 이런 세포들이 많아지면서 다양하게 분비되는 그런 염증 물질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혈전을 좀 더 조장을 하기도 하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잭투 돌연변이라든지 아니면은 다른 뭔가 그런 그 심혈관계 관련 위험 인자를 갖고 있는 경우, 그래서 그런 게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혈전이 생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우선은 그 진성적혈구 증가증 환자에 있어서 혈전을 예방하는 것이 가장 현재로서는 제일 중요한 치료 목표로서 저희가 받아들이고 있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저희가 타질환으로 진행. 이제 요거는 진성적혈구 환자증 환자분들이 이제 골수섬유화증,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그런 골수섬유화증 혹은 이제 2차성 급성 골수성 백혈병으로의 진행을 이제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은 진성적혈구 증가증 환자의 한 4년 누적 발생 비율로 2차성 골수섬유화증으로 한 0.3%, 급성 골수성 백혈병으로 0.7% 정도의 환자분들이 진행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이런 이런 그 진성적혈구 증가증에서 다른 병으로 진행을 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는 것이 또 다른 치료의 중요한 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러한 질환으로 진행을 하는 것을 완벽하게 막는 치료법은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밝혀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은 이제 베스렘이라는 약 뒤에서도 잠깐 말씀드리겠지만은 이제 그런 약들이 뭔가 이런 질병의 진행을 좀 막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가 저희가 올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좀 그런 약물에 대한 관심도가 많이 증가하고 있지만, 어쨌든 현재까지의 이런 의학적인 지식으로는 진성적혈구 증가증의 치료는 혈전을 예방을 하는 것이 1번이고, 타 질환으로 진행을 하는 것을 저희가 잘 모니터링하고 이제 상황에 맞게 이제 진행을 했을 경우에는 추가적인 검사 등을 통해서 진단을 하고 이제 그 병에 맞는 치료를 하는 것이 현재까지는 받아들여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이걸 정리한 건데, 이제 치료의 목표는 혈전증을 예방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이와 더불어서 이제 동반하고 있는 증상들을 저희가 좀 이제 조절을 해드리는데 포커싱을 맞추고 있고요. 그다음 이제 골수섬유화증 혹은 급성골수성 백혈병으로의 진행을 추적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치료에 있어서는 진성적혈구 증가증 PB가 이제 저위험, 고위험으로 나눠서, 저희가 저위험은 이제 60세 미만이고, 그다음에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동맥이나 이런 정맥 혈전의 과거력이 없는 환자분들을 저위험으로 구분을 하고요. 고위험은 60세가 넘던지 혹은 이런 혈전 과거력이 있는 경우를 고위험으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 저위험군의 환자에 있어서는 이제 양군 모두 이제 아스피린을 공히 사용을 하고요. 사혈요법은 적혈구를 빼서 이제 버리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런 비정상적으로 올라간 수치를 저희가 떨어뜨리기 위해서 하는 치료라고 보면 되고요. 그래서 이런 사혈요법으로도 잘 조절이 안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이런 세포 감소 요법, 하이드록시유레아가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가장 널리 쓰이고 있는 약물이고 많은 환자분들이 현재 복용 중이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 외에 이제 2차 약물로 로페그인터페론이라든지 룩솔리티닙과 같은 약을 사용을 할 수 있으나, 현재 국내에서는 보험으로 좀 사용하기는 힘든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스피린은 이제 항혈소판제, 아스피린 뭐 워낙 유명한 약이기 때문에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고요. 그래서 항혈소판제라고 해서 혈소판의 지혈을 담당하는데, 혈세판의 기능을 떨어뜨린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한 효과를 바탕으로 혈전을 좀 예방하는 효과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부작용으로 이제 출혈, 특히
이제 위장관 출혈을 좀 저희가 주의해서 봐야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갑자기 속이 많이 쓰리다든지 대변색이 좀 검어진다든지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위장관 출혈을 시사할 수 있는 소견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그런 것을 담당 의사 선생님한테 꼭 말씀을 주셔야 되고, 그게 너무 심하다 그러면은 외래가 안 됐다 하더라도 가까운 병원에 가셔서 혈액 검사 같은 것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뭐 이제 복잡한 연구를 뭐 제가 다 말씀드릴 건 아니지만은 이제 저희 이제 진성적 혈구 환자를 대상으로 대규모 연구에서 아스피린을 이런 사용했던 군이 아스피린 외에 이제 그런 아스피린을 사용하지 않은 그룹에 비해서 이런 이제 혈전의 발생 및 혈전 관련 사망률이 통계적으로 유리하게 입증한 이런 연구를 바탕으로 저희가 우선은 1차 저위험군, 고위험군, 공이 모두 아스피린은 다 처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별하게 이런 아스피린을 복용할 수 없는 뭔가 위장관 쪽에 뭔가 큰 문제가 있다든지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은 무조건 사용을 하고 있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사열. 치료의 목적으로 이제 혈액을 체외로 배출. 그래서 뭐 사열이라는 말이 처음 들으면은 좀 어색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결국 피를 뽑아서 버리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혈색소가 정상보다 많이 올라가는 병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많이 올라간 게 문제니까 사열을 통해서 그 수치를 떨어뜨리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사열의 문제는 반복되는 이렇게 사열을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본인한테는 빈혈 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철분이 부족하다라고 몸이 느끼고 그래서 수치는 정상이지만은 남들은 뭔가 빈혈, 철분 결핍성 빈혈 때 느끼는 증상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사열을 뭐 계속 무한히 많이 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환자분의 증상을 봐가면서 저희가 사열을 하게 되는데 헤모글로빈으로는 15, 헤마토크리트로 한 45% 정도를 타깃으로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그 로우 헤마토크릿 그룹, 그러니까 45% 미만으로 이렇게 지속적으로 유지했던 그룹에서 한 그것보다 조금 더 높게 유지했던 그룹보다 심혈관 및 혈전 관련 사망률이 좀 줄었다라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저희가 45%를 가능한 타겟으로 하지만은 저희가 실제로 환자분들을 치료를 하다 보면은 사열을 계속할 수도 없고 또 하이드록시유레아라는 약도 또 올리면은 부작용이 심하기 때문에 이게 이상적으로는 그렇지만은 이 원하는 수치를 딱 이렇게 못 맞추는 경우들도 분명히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연군에서는 가능한 이런 사열요법을 통해서 그 혈색소라든지 그런 수치를 원하는 목표를 떨어뜨리는 게 목표고요. 이제 고위험군에서는 고위험군 아까 말씀드렸던 60세 이상 혹은 혈전 과거력이 있는 그런 환자분들은 저희가 처음부터 하이드록시유레아라는 약을 적극적으로 사용을 하면서 목표하는 수치로 떨어뜨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이드록시유레아는 약 일종의 사실 항암제이긴 합니다. 항대사성 세포의 그런 분열을 이렇게 차단을 함으로써 결국 수치를 떨어뜨린다라고 보면 되는데요. 그래서 그 고용량을 쓰다 보면은 혈색소 수치뿐만이 아니라 뭔가 혈소판이나 이런 것들이 또 지나치게 떨어지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 또 어느 정도 용량을 넘게 되면은 또 굉장히 좀 힘들어하시는 증상을 많이들 호소하시고 뭐 이제 열이라든지 이런 피부에 이제 궤양 같은 것들이 생기게 돼서 못 쓰는 경우도 저희가 생깁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구로 먹을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 가격이 또 굉장히 싸다라는 장점이 있어서 현재 국내에서는 1차 치료제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룩솔리티닙. 아까 제가 이제 잭2 얘기를 뭐 몇 번 드렸는데요. 잭2의 돌연변이로 인해서 세포 적혈구가 많이 생긴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걸 좀 타겟으로 하는 약물인데 이 약의 이제 장점은 우선은 경구 또 이 약이 가능하다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골수섬유화증 환자한테서
이 약이 이제 1차 약으로 좀 널리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임상 결과가 좀 더 많이 있다라는 장점은 있지만은 이 약도 이제 비급여로서 좀 널리 사용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는 게 현실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로페그 인터페론 이제 베스레미 이제 많이들 들어보셨고 또 투여하고 계신 환자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스레미는 원래는 사실 인터페론이라는 약물이 저희가 진성적 혈구 증가증 환자한테서 과거부터 사실 사용이 됐었는데 이제 그때는 투여 횟수가 뭐 너무 많고 뭐 매일이라든지 주 3회라든지 이게 주사를 맞을 때 그런 부작용이 너무 심해서 널리 사용이 좀 되지 못하다가 이제 좀 그런 과거의 인터페론의 단점을 좀 개량을 한 신약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2주에 한 번 투약을 하게 되고 실제로 뭐 국내에서 또 임상 연구를 하면서 이제 환자분들이 또 많이 참여도 하셨고 그래서 이제 결국 이 약도 뭔가 이런 잭투 돌연변이를 좀 줄여준다라는 효과가 좀 밝혀짐으로 인해서 뭔가 그 원인이 되는 잭투 돌연변이가 주는 것이 아까 뭐 잠깐 말씀드렸던 골수섬유화증이나 뭔가 급성골수성 백혈병으로 그런 질병의 진행을 좀 예방하는 효과까지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는 약물이고 일부 이제 그런 데이터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제 암질심이라고 해서 이제 저희가 이게 보험으로 가기 위한 뭐 몇 가지 급여로 가기 위한 단계들이 있는데요. 이제 작년에 이제 암질심을 통과를 했고 이제 아직 완벽하게 다 급여 상황은 되지는 않았지만은 이제 좀 가능한 저희 이제 임상 의사들 입장에서도 좀 꼭 필요한 환자분들한테서는 좀 급여를 좀 빨리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기를 기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진성적 혈구 증가증, 본태성 혈소판 증가증 환자분들이 제 외래에 오시면은 제가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환자분들은 이 병 완치될 수 있냐고 막 물어보시고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보시는데 제가 역으로 여쭤보는 게 당뇨하고 고혈압을 다른 심장내과 선생님한테 가셔서 완치될 수 있냐고 물어보진 않으시지 않습니까? 라고 여쭤봅니다. 그러니까 당뇨하고 고혈압도 저희가 그 원하는 혈당 수치, 원하는 혈압 수치를 유지하면서 다양한 합병증이 생기는 것을 막으면서 진행하는 거지 그 병을 완치하려고 사실 완전 달려들진 않거든요. 그래서 물론 뭐 베스레미 이런 약들이 장기적으로 어떻게 더 좋은 결과를 보여준다면야 뭐 더할 나위 없이 좋지만은 저희가 우선은 치료의 목표를 그러니까 이 병을 이제 내가 원하는 이제 혈구 수치를 유지함으로써 그런 혈전 관련 합병증이 가능한 안 생겨서 안 생기고 나의 일상을 이게 뭐 문제 없이 지낼 수 있는 상황으로 가야지 이게 내가 이 병을 뭐 완벽하게 막 없애려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좀 맞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이제 그런 마음으로 이 병을 바라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